후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10년, 20년 방치를 하게 되면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인공관절이나 발목 유압술을 진행을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장규선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걷다가 발목이 삐었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이런 발목 염좌가 큰 질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 편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다가 큰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발목 관절 불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불안정성은 크게 외측 불안정성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외측 불안정성은 우리가 길을 걷거나 할 때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발목이 바깥쪽으로 이제 자주 꺾이는 경우에 이를 이제 외측 불안정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목 불안정성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발목 외측이 이제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발목에 뭐 통증은 별로 없지만 발목이 쉽게 뭐 흔히 삐끗삐끗 한다고 하는데 확 삐진 않지만 살짝 뭐 밀린다는 느낌, 뭐 빠지는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목 불안정성을 의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꼭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목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 발목이 쉽게 삐게 되는데 대개는 하루 이틀 쉬고 뭐 길면 2주 정도 쉬고 그냥 생활하면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삐고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뭐 한 1년 정도는 괜찮은데 그게 한 뭐 10년, 20년이 지나가게 되면 점점 그 데미지가 누적되기 때문에 연골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 어떤 분들은 한 60대 되신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발목이 아파서 오셨는데 발목에 관절이 연골이 거의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옛날에 어떤 뭐 사고를 당하셨냐 여쭤보니까 본인은 어떤 큰 외상을 다치는 않았는데 예전에 뭐 젊을 때 뭐 그런 구두 같은 걸 많이 신어서 발목이 많이 꺾였었다. 근데 뭐 시간적으로 괜찮아지고 해서 그게 한 몇십 년 정도 지속이 됐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발목 불안정성을 단순한 가벼운 질환을 치부하고 이렇게 오래 이제 경과를 보고 특별히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골관절염이 심하게 되고 골관절염이 심하게 되면 보행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인공관절이나 뭐 발목 유압술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목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목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 초기에 이제 해볼 수 있는 치료는 대표적으로 재활치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발목이 이제 대개는 바깥쪽으로 꺾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어떤 근육이나 그런 근의 힘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우리가 흔히 비골근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골건 근을 강화시켜주는 재활 운동을 많이 해주면 발목이 쉽게 바깥쪽으로 꺾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재활치료하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는 우리가 다시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발목 보호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초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상이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수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비골건 강화 운동을 해도 계속 접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해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으로 뭐 인대를 봉합을 해주거나 인대 이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추후에 말기가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인대를 단순하게 이제 봉합을 하는 봉합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대를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 뭐 남의 인대를 써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처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수술적 치료로는 인대를 대개는 이제 우리가 수술방 들어가 보면 인대가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대를 다시 당겨서 꼬매주는 봉합술을 하게 됩니다. 봉합술을 하고 그런 이제 봉합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수술하고 나서도 또 다시 발목이 접질리고 불안이 생기는 경우에는
인대 이식을 이제 남의 인대를 써서 인대 자체를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발목의 외측의 불안정성을 이제 막아주는 중요한 인대가 전겁이 인대라고 하는데, 그 인대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그런 뭐 타각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꺼운 인대를 이제 이용을 떼가지고 그 원래 있는 인대보다 조금 더 두껍게 저희들이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발목이 꺾이지 않게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식술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수술하고 났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단순 봉합술보다는 아무래도 뼈에 구멍도 뚫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수술하고 나서 뭐 관절 구축이나 뭐 나중에 감염이나 그런 합병증은 빈도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식술을 했을 경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식술을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타각원을 써서 이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독 잘 삐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대개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전신적 인대 이완증이라고, 원래 인대가 좀 유연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발목도 잘 꺾이고 어깨도 잘 빠지고 모든 관절이 유연하기 때문에 발목이 잘 꺾이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발을 봤을 때 뒤꿈치가 대개는 이게 정렬이 일자로 돼야 되는데 안쪽으로 좀 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종골 내번증이라고 하는데, 그 뒤꿈치가 안쪽으로 좀 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힘의 방향이 약간 외측으로 좀 치우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발목이 잘 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의 어떤 기저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좀 자주 접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술하거나 이제 어떤 환자를 평가할 때 그런 것도 다 체크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을 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병원을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발목을 삐끗하면 이제 인대가 좀 손상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무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제 고무줄인데, 그 고무줄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고무줄 봤을 때 늘어났을 때 조금 찢어지면 더 당기고 막 잡아당기고 막 그러면 더 끊어지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만히 발목을 그냥 고정한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그럼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목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좀 대고 옷가지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두꺼운 뭐 옷 같은 걸 좀 줄도 감아서 일단은 최대한 발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얼음찜질, 뭐 다리를 많이 올리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초기에 응급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대가 한번 손상을 받으면 회복 정도가 이제 어떻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대 손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초음파를 보거나 MRI를 찍어서 형태적인 비교를 해보면 거의 대개는 이제 원래 인대로 좀 돌아오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고도, 예를 들어서 뭐 한 80%, 90% 이상의 파열인 경우에는 인대가 이제 원래 힐링이 되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100% 이제 원래 인대로 돌아가는 확률적으로 좀 낮습니다. 낮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인대 형태적인 어떤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신에 인대 기능이 살아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좀 안 좋아 보이더라도 기능적으로 꺾이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인대가 100% 이제 힐링이 되냐 안 되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힐링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발목의 어떤 근육이 좀 좋아서 발목이 꺾이지만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봤을 때 이제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바깥쪽에 힘을 길러줘서 발목이 잘 꺾이지만 않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깥쪽에 를 지지하는 인대는 그럼 무엇이 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깥쪽에 종아리 바깥쪽 근육이 있거든요. 이걸 비골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근력을 좀 키워주면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발목에 뭐 수건이나 요가밴드가 걸어서
발목을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저항을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시면 이 종아리의 바깥쪽 근육이 단련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바깥쪽에 이제 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목이 꺾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비골근 근력 운동이 발목 불안정성에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목 불안정과 무지개반증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보고된 바는 없고요. 대신에 우리가 걸을 때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게 되고 힘을 그쪽으로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편 발에 약간의 이제 밸런스가 집중이 되거나 하중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평발이 있거나 어떤 발에 어떤 변형이 있다 그러면 걸을 때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무지 외반 변형이나 그 이외의 기타 다른 족부 변형이 더 진행을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발목 불안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같은 쪽 발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발에도 어떤 문제가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꼭 치료를 받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대가 이제 외측 인대가 이제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비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대개는 수술하지 않고 기부스 치료하고 나중에 재활 치료하면 대개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정상적으로 생활이 되고요. 그 이후에 뭐 발목에 후유증이 생긴다, 발목이 불안을 계속 꺾인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적 치료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첫 번째로 다쳤을 처음에 딱 꺾여서 병원에 왔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 있냐? 대개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본인이 경기에 빨리 복귀를 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예외적인 경우로 원래 발목이 잘 접질린 분들, 그리고 그게 되게 많이 불편했던 분들이 이번에 다시 접혀서 많이 파열이 됐다.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해서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게 더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수술 치료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로 많이 호전을 보이니까요. 일단 환자분, 그러니까 우리 보시는 분들은 딱 꺾였을 때 수술을 처음부터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재활치료, 적절한 이제 우리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치료가 잘 되니까 그 점 잘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 옛 속담 중에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발목 불안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발목 불안정은 초기에 간단하게 이제 재활치료나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10년, 20년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 발목 인공관절이나 발목 유압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불안정을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목 불안정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